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 청년들의 정치 한판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원주시의회 권아름 의원, 충주시의회 광명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방문해주신 권아름 의원님께서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요새 시국이 많이 예. 어수선해서요.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집회를 가신다든가 네. 뭐 이런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역에서 계속 피켓 시위도 하고 있고요. 네, 주말마다 이제 집회 가서 또 참여하기도 하고, 뭐 광화문까지 뭐 걸어가는 도보 행진도 참여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방문을 해주셨고, 옆에는 첫 방문해주신 광명환 의원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기 멀고도 가까운 곳 충주, 우리 충주시의회 부의장 광명환입니다. 네, 이제 원주에서는 상당히 좀 멀게도 느껴지지만 예. 도가 다르니까 그래도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네, 와서 오늘 또 강원권에 제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네네. 충주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보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에서도 근데 좀 들으시더라고요. 가끔 네네. 이제 뭐 선물 드릴 때 보면은 충주 권역에서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주파수가 터지는구나. 더 열심히 아마 듣고 하도록 계실 하겠습니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권아름 의원, 광명환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아무래도 이렇게 두 분을 모신 게 저희 주제가 좀 두 이제 시가 이제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에 앞서서 오늘의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 만나볼 텐데요. 베스트 소식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권아름 의원님께서 먼저 어떤 거 꼽아오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원주시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하는 곳에서 정기 돌봄 지원을 원래 기존에 이어오고 있었고 이제 일시 돌봄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라는 곳이 이제 정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곳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마친 후에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학교 내에서 돌봄을 받는 서원주 초등학교 돌봄센터도 있고 그 외에는 학교 밖에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늘봄 학교와는 좀 다른 네, 거죠? 다른 겁니다. 돌봄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게 정확히 좀 어떤 내용일까요?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정기 이용 친구들이 있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이제 부모가 업무나 어떤 이유 등으로 인해서 뭐 질병이라든지 급하게 아이를 돌봄센터에 맡겨야 하는 경우에 일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제 이렇게 두 분께서도 양육을 하시다 보면 급하게 좀 필요할 때가 있으시죠? 어떠세요? 네, 저는 일단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기에도 정말 빠듯하게 급하게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지인 찬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인을 그러니까요. 이제 뭐 지인이나 뭐 부모님이나 이제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네. 못한 여력이 좀 어려운 네.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도 벌써 한 4년, 5년 정도 전부터 이제 돌봄센터를 운영 중인데 네, 그렇게 해서 좀 혜택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주변인들이 있으면 부탁을 할 수가 있지만 또 그때 상황이 안 되는 경우들이 그쵸.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다함께 돌봄센터가 영역을 좀 확장해서 일시 돌봄 이용 아동까지로 확대가 된다라는 소식을 베스트로 꼽아봤고요. 광명환 의원님께서는 어떤 소식 베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제가 뽑은 베스트 소식은 네. 충주시가 이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이제 올해 2025년도에 62억 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청년 친화 도시를 좀 만들겠다는 내용이에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이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해서 총 28개 사업을 종합 지원할 거고요. 네. 그 중에 가장 이제 뭐
대표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늦었지만 청년센터를 좀 다시 만들어서 또 이용을 하겠다는 거고, 예. 2025년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이제 그런 유튜브나 네. 네,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외부인들이 오게끔 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있나 봐요. 이게 문체부 공모 사업인데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들을 더 살기 좋은 네,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청년 마을 만들기가 타시도와는 좀 특색이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청년 단체에서 주가 돼서 우리 시에서 도와줘서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는 중인데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공모가 네. 설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청년들의 단체들이 이런 걸 실행한다는 거, 해보려고 한다는 거, 그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도울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거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다 보니까 성과 위주보다는 네, 인큐베이팅의 네, 성격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다른 예. 지자체에서도 이런 또 사업들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좀 초기 투자를 잘 해놔야 되는 사업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권아름 의원님, 원주시에서도 뭐 이런 활동들이 쭉 이어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청년마을 이게 문체부 공모 사업이라서 예전에 도전을 해보려고 준비를 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주가 이미 청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기보다는 예. 그래도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어서 선정되기는 조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번에 충주시에서 도전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충주시가 62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소식 베스트로 만나봤고요. 이번에 워스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곽 의원님께서 먼저 워스트 소식 어떤 거 좀 가져오셨는지 네, 들어볼게요. 제가 준비한 워스트 소식은 네. 우리 충북 도지사님이 계세요. 예. 이제 국민의힘의 김영환 도지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도정보고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예. 각 그 지자체마다. 근데 이제 충주에 오셔서 충주 관광 산업이 너무 부진하다. 오. 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쓴소리를 하셨네요. 네, 예. 아주 쓴소리를 해주셨죠. 예. 네.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이제 충주시 같은 경우는 충북에서도 이제 제천이나 단양 그리고 그다음에 충주, 네. 그다음에 청주의 그 순위로 이제 충주시 같은 경우에 3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천이나 단양군 쪽이 워낙 관광에 특화되어 있는 네, 지자체이다 보니까 네. 인원수 차이, 관광객 인원수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관광 개발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충주시에서는 좀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은 게 네. 사실 지금 청주권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청남대라든지 아니면은 벙커 시설을 네. 문화 시설로 뭐 개발을 한다든지 오송 같은데 그런 데는 전액 그 도비로 네, 개발을 관광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는 도비 매칭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의 부분에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우리 충북도 지사님이 말씀하신 게 충주는 정원도시를 꿈꾸면서 정원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관광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근데 다르게 또 생각을 하면 지금 큰 관광지들을 보면 미래를 내다보고 나무를 식재를 한다던가 네. 이 자연 환경으로 이렇게 또 큰 관광지가 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너무 좀 작게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안 되고 있다면 네. 도에서 지원을 늘려서 더 될 수 있게 좀 만들어줘야 방향을. 되는데 와서 쓴소리만 하고 가셔서 아하. 그 부분을 좀 네, 워스트 소식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이렇게 크게 좀 개발을 하거나 이제 관광 활성화를 시킨다면 훨씬 더 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받을 그렇죠. 수가 있겠죠. 할 수 지자체에서는. 있지만 네. 이제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충주시에서 일단은 정원을 위주로 또 이렇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김영환 충북지사는 좀 아쉽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충주가 굉장히 좀 나들이 하기도 좋은 곳 같고 자연
주변도 너무 잘 그렇죠.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더 이렇게 관광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충주시가 지금 관광이 부족한 부분은 연계 관광이 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외곽지의 관광지들이 대부분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시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많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내 주변을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을 받아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게 정원도시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충주시의 관광 정원도시로서 좀 발돋움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좋은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권하름 의원님께서 가져오신 워스트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도 관광 관련된 이야기를 공교롭게 네.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원주시에서 이제 1회 추경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그 금액을 관광 인프라 확충하는 데 쓰겠다 이런 동의안을 지난 회기 때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근데 금액이 한 248억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저희가 2014년에 지방채 채무 비율이 예산 대비 15% 정도에서 24년도에는 1%대까지 낮췄거든요. 계속해서 상환을 해왔고 예산을 적절히 잘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비율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관광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예. 사실 다른 데 쓰는 예산을 좀 줄이면 기존에 조성되고 있던 사업들이 잘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좀 공약 사업을 이행을 많이 하다 보니 현금 지원성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지방채 발행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뉴스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방채 발행 비율이 좀 높아지게 된다면 좀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계부를 이렇게 쓰거나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근데 뭐 빚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이자도 내야 되고 또 다른 것들을 줄여서 계속해서 상환해 나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하지 않고 있는 예산 대비 잘 적절하게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서요. 효율적으로,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하는 것도 민선 8기에서 이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공약도 공약이지만 일단 예산 활용이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잘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원주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관광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워스트로 가져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분의 워스트 소식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이어가 볼게요. 92.7 감사합니다.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에 보내주신 성원 더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비전을 담은 용인 단 하나의 위대함으로 더 그레이트 원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 2, 3단지 4월 오픈 예정 대우건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고? 사채 아니야? 아니야, 대부업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서민금융회사야. 그래도 왠지 불안한데. 걱정 마. 이자율은 최고금리를 넘지 않고 사채 피해 신고나 채무 조정이 필요하면 금감원 1332 또는 대부금융협회로 연락하면 돼. 생활금융의 동반자 한국대부금융협회. 랜드마크를 넘어 삶의 행복을 짓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로제비앙. 전국 4만여 세대 공급에 빛나는 명품 아파트 로제비앙이 양주 회천 4차와 구미 하이테크밸리의 중심에 옵니다. 4월을 기대하세요. 대광건영.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버스에서 차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식당에서 집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92.7 MBC 라디오. 매주 화요일 코너 청년들의 정치 한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주시의회 광명환 의원, 원주시의회 권아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병원은 많지만 정작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 희소식이 있습니다. 원주와 횡성, 영월, 충주, 제천시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소아 청소년이 24시간 응급의료를 볼 수 있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전문 인력을 충원하게 되는데 이 소식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원주시와 횡성군, 영월군, 충주시, 제천시까지 24시간 응급의료 지원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내용을 먼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곽 의원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협약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배경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기존에 있던 소아 청소년과 응급 의료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의사 수급이 안 되면서 의료 대란으로 의사 수급이 안 되면서 지금 2023년도 10월 기준상 현재 그 2025년은 5명의 의사가 더 줄어 있어요. 16명 중에 11명. 그래서 그분들이 줄어 있기 때문에 당직 근무가 지금 불가능한 날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일주일 내내 하던 걸 이제 3일 정도로 줄여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료 대란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들도 항상 의료진이 없거든요. 지금 일반 응급실도 운영할 그렇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응급실 뺑뺑이라는 거, 네, 있는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여러 지자체가 아마 협의를 해서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된 곳을 만들어 놓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갔는데 협약 내용을 보면 지금 원주, 횡성, 영월, 충주, 제천까지 해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쪽에서 의료진 2명 정도, 의료진 2명, 의료진 2명 정도의 그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보자라는 취지였고요. 그게 이제 3년간 해서 15억 정도, 15억을 조성하는 지금 협약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지금 분담을 하는 비율을 보면 강원도가 20% 정도, 20%를 분담을 하고요. 원주시가 40%, 횡성군이 55%, 영월 5%, 제천, 충주가 각각 10%씩 해서 100%를 만드는 그런 협약 내용이에요. 내용이.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고요. 근데 이 협약이 왜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소아 청소년들이 밤에 갈 곳이 참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원주 의료원에서 이제 달빛병원이라고 해가지고 밤에도 좀 갈 수 있는 곳이 마련이 되긴 했지만 사실 이마저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 횡성, 영월, 그리고 제천시까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제는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가면 된다, 이런 인식이 좀 생기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도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양육을 하다 보면은 실생활에서 소아청소년 응급의료를 보는데 어려움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좀 현장의 목소리들이 궁금하거든요, 권아름 의원님. 네, 제가 254회 임시회 때 시정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공백 없는 의료 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질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저희 아이가 이제 밤에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미 낮에 병원을 갔다 온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열이 너무 높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단순 열감기가 아니라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뭐 독감이라든지 뭐 유행하는 질병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이제 의심을 했는데, 열이 막 39도 넘어가는데 아이가 이제 의식을 이제 차리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119에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전에 의료원에 먼저 전화를 했는데 접수가 이미 마감돼서 올 수 없다고 해서 119에 이제 갈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저보고 이제 춘천을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강원대병원으로. 저는 이제 아이가 2명인데
있는데 아빠가 귀가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어머. 밤 12시 반 정도였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가 한 명을 자고 있는데 둘을 깨워서 같이 데려갈 데리고.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이 자고 있는데 놓고 한 명만 데려갈 것인가 이거부터가 참 문제였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명을 이제 놓고 아빠가 한 1시 넘으면 온다고 해서 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춘천까지 가는데 조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이제 그 새벽에 예. 이제 급하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굉장히 밤길도 어둡고 아이는 뒷자리에서 제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자는 건지 네네. 의식이 있는 건지 이렇게 누워서 가는데 너무 위험한 응급 상황이기도 상황이니까, 하고요. 예. 사실 이제 제 운전도 제가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요. 제가 원주에 기독병원이 있는데 춘천까지 가야 되나? 이 현실이 굉장히 눈물이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야 이제 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다른 일반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면 이게 정말 우리 원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그 전에 달빛병원도 추진을 했지만 더 확실한 의료 공백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시장 질문을 하게 됐고요. 네. 그거에 이제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직접 제안을 이렇게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어쨌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을 겪으면 사실은 지자체를 좀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곽 의원님은 어떠세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뭐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마 부모가 아니지 않을까. 예. 네. 아마 이제 아이들 가장 많이 겪는 게 열이잖아요. 그쵸. 네. 열 때문에 항상 이제 새벽에도 고생을 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저도 똑같이 이제 느꼈어요. 저도 느끼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랬기 때문에 충주시 같은 경우는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까지 다 세워놨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의회에서 계속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 예산까지 세운 상태에서 안 된 사례예요. 지금 충주시가. 근데 그때 왜 그랬냐 하면 예. 의사 구하는 게 충주시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 그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건대병원에 이제 위탁 운영을 하려고 충주시 대학병원 건대병원에 네. 위탁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결국 구한 게 소아과 전문의도 아니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 명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추진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병원이 그러네요. 없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요 원주에서 지금 원주 세브란스 병원 그 협약 관련해서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주변 지자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일반 응급실 운영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라도 먼저 좀 살려보자라는 취지로 접근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뭐 충주시의 경우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아까 이제 건대병원이 추진하려다가 잘 안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동안은 이제 뭐 청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가요? 지금 뭐 청주뿐 아니고 예. 뭐 원주도 원주도 그렇고요. 예. 어디든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센터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네, 아까 그 권아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미리 있는 데를 찾아보고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24시간 응급 의료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 될지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계획은 25년 7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분이 구해줘야지만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원주가 그래도 강원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의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2명을 구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의사 그렇습니다. 2명을 구해야 하는데 이제 빠르면 7월부터 가능할 예정인데 그때 사실 달빛병원도 추진을 할 때에 의사가 안 구해져서 몇 달이 미뤄진 네,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럼 구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세브란스에서는 예. 이제 의사분을 찾기 위해서 공고를 내고 구하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네. 7월까지 반드시 구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예. 그것도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이게 24시간 당직을 돌아가는 그렇죠. 시스템이어서요. 과연 구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네. 같이 힘 닿는 대로 많이 협조해서 도움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께서 예, 관심 있으시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개 시군이 소아 응급 진료를 위해서 공동 협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도를 뛰어넘어선 협력이 자주 있는 건지 이것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곽 의원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좀 찾아본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없군요. 네, 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 지금 응급 의료 권역으로 나누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원주 세브란스가 이게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예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해주는 그렇죠. 지정권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해줘서 그 권역에 있는 거는 원주, 영월, 횡성, 여주, 충주, 단양, 제천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묶여 있는 그 권역이 많지가 않아요. 도가 넘어서 이렇게 묶여 있는 권역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이런 사례들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시 봐야 되는 거는 여주시가 권역에 묶여 있지만 이번 협약에는 빠져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예. 여기에서도 의료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여주시는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네. 굳이 원주 기독교병원까지 올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의료진들도 그렇고 의료시설도 수도권에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의료가 계속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네. 이게 지금 이런 협약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생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아요. 이런 상황을. 그렇군요. 네. 여주시는 일단 빠졌고 그 외에 이제 같은 권역별 응급 의료로 이제 묶인 지자체끼리 좀 힘을 합친 그런 상황인 건데 권 의원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함께 좀 많이 한 거죠. 사실 세브란스에서는 조금 부담을 많이 가지셨던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과 진료라는 게요, 특히 응급진료라는 게 수가도 그렇고요, 위험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아픈 경우에는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이 난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열경기라든지 다른 뭐 바이러스를 찾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세브란스에서는 흔쾌히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제안이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전국 최초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 사례로 저는 좋은 결과까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진짜로 함께 다 같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충주시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까 뭐 건대병원 얘기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응급 의료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어쨌든 뭐 30분 이상은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역 정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우리 충주시에 있는 병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충주의료원도 있지만 그 종합병원인 건대병원도 지금 있어요.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병원을 내비두고 1시간 넘게 걸리는 원주 세브란스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네.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 반대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의료 대란을 가중시킨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플랜은 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원주 기독교병원의 이런 협약 자체가. 그래서 협약도 3년치를 지금 협약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15억이.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사실상 지역 의료는 더 망가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게 빨리 회복이 돼서 지역에서 진짜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많이 이제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3년 동안 일단 진행될 이 협약이 3년 후에는 더 좀 상황이 좋아져서 빨리 풀리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재원과 인프라를 마련하는 방법이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권 의원님 어떠세요? 저는 일단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급격하게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이렇게 정부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의료 대란이라는 사태까지 일어난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에다가 더 많은 인프라를 확충을 시켜줘야지만 수도권 중심 시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사태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지방의 인구 소멸은 더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3년치 협약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원주에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곽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지금 상당히
지금 기존에 있는 정책으로 해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한다던가 뭐 협의되지 않은 내용들을 갑자기 선포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가중화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뻔한 예상이었다. 네, 지역의 의사들을 빼서 서울의 그 병원에 빠진 의사들을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의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지자체에는 정부가 의료 예산은 주지 않아요. 보건 예산은 주고 있죠. 네.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이 안 그래도 예산이 적은 지자체로 떠넘기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 지자체에서 카바를 하고 이렇게 뭐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겠지만 이게 계속 가중된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빠르게 정부에서 지금 의료 대란 같은 경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둥이 되는 정책을 일단 잘 좀 세워놔야 이렇게 주변으로 좀 커버가 될 텐데 그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방금도 다 얘기를 하셨지만 지역 의료의 어떤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다양한 제도들이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뭐 지역 필수 의료제, 공공의대 뭐 이런 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현실적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권하름 의원님 어떠세요? 저는 일단 아까도 언급했듯이 소아과 진료를 했을 때 수가가 맞지 않는다는 점과 굉장히 고충이 있다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아과 진료를 보시는 분들 자체가 이 과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 조금 편하다고 하면 편할까요? 이제 다른 과를 지원하시거나 다른 쪽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피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잡음이 많고 현장에서는 더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좀 보건복지부 관련된 분들이 좀 지역에 내려와서 아이를 좀 같이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도권에 아무래도 계시는 분들이 정책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뭐 이 정도 경증이면 이런 큰 병원 말고 작은 병원 가서 응급실에 뭐 9시쯤에 가서 달빛병원 이용하면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현실을 좀 반영한 좀 현실적인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탁상 행정이 아닌 지금 현실의 목소리들을 좀 반영해달라라고 얘기해 주셨고 곽 의원님 좀 어떠세요? 네, 지금 정부가 저렇게 좀 막무가내로 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여러 대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대안이 협의 과정 중에 나왔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얼마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1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상관이 없이 맡은 바 일을 하면서 우리도 진료를 받으면서 협의를 통해서 도출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먼저 첫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역에서 의사들의 수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제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순환의사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사실 그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하거나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분들이 바로 나와서 지역에 와도 별 효과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장비가 아무리 좋거나 의사가 많아도 제대로 된 진단을 해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그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뭐 5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뭐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순환 진료제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수가 개선이 꼭 필요하고 지금 비인기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꼭 있어야지만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한쪽으로 몰림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형만 원하고 다 피부과만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받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인기 전공의들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쥐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사실 가장 지역에서 중요한 건 응급의료예요. 네, 그런 지병이 있거나 이런 거는 수도권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디가 아프시거나 할 때는 응급의료를 받아야 되니까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더 권역을 나눠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정부 지원이 그나마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세분화해서 나눠서 더 작은 권역으로 만들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역 의료가
응급센터라도 네, 구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순환 의사제를 비롯해서 의료 수가 개선은 이제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더 좀 세분화해서 더 많은 지역이 가깝게 갈 수 있게끔 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응급의료, 특히 이제 지역에서의 응급의료가 굉장히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조금씩 이렇게 노력을 이제 지자체가 함께 좀 힘을 들여가고 있는데요. 정부도 좀 이에 발맞는 그런 정책들 하루빨리 내놓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년들의 정치 한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주시의회 권아름 의원, 충주시의회 광명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